지역으로 이제 멕시코라든지 캐나다 지역에 가서 물건을 만들면은 캐나다에서 미국과 이제 또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갈 때는 이 사람들은 관세를 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천으로 그대로 수출할 수 있으니까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인접 시장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투자를 그 지역을 선호하는 거죠. 이때도 이제 우리가 그 입지 이론, 즉, 로케이셔널 어드밴티지가 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세 가지 요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얘기를 드리죠. 그러면 이런 생산지 입지론, 즉, 로케이션 어드밴티지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 매력을 느껴야 일단 투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매력은 누가 만드느냐요? 자, 그 매력은 바로 그 투자를 하겠다는 호스트 컨트리, 그걸 우리가 호스트 컨트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들은 인베스트먼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유치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호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스트 컨트리에서, 호스트 컨트리나 호스트 시티에서 그 아주 팬시하게 그 사람들, 그 투자를 할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게 어떤 그 자기의 지역의 어떤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어드밴티지는 스스로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멕시코가 미국 시장과 자기들이 FTA가 돼 있어서 미국 시장에 수출을 하고픈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싶다. 그 생산 기지든 아니면 여러 가지를 이제 판매라든지 제조 기지를 갖다가 멕시코나 캐나다가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을 유치하고 싶다면은 단지 FTA가 마련되어 있다는 그 FTA 효과가 있다는 그러한 로컬 어드밴티지, 로케이셔널 어드밴티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플러스해서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익사항,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사회 간접 자본 또는 이렇게 굉장히 이제 교통과 이러한 것들이 액세스가 미국 시장에 쉽게 뭐 항구라든지 도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또한 국가의 어떤 그 프렌들리한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인센티브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러한 로케이셔널 어드밴티지의 밸류를 더욱더 상승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이 더닝의 절충이론에 해가지고 우리가 기업이 최소한으로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죠? 자, 정리를 해봅시다. 로케이셔널 어드밴티지 있어야 되죠. 그죠? 방금 이야기하는 우리가 매력이 그 지역에 우리가 갔을 때 뭔가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지역에서 우리가 또 뭐 그 지역에 직접 우리가 그 지역이 우리가 판매 대상지이면 더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레이버 코스트나 레이버 유니언이 우리가 유리하다든지, 그죠? 노동조합이 조금 좀 완화되어 있어. 기업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 노사 간의 어떤 분쟁이란 것은 많은 손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이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인접 지역이, 우리가 이제 FTA에 대해서 쉽게 큰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 세금 없이 진입할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교통수단이 이제 굉장히, 잘 돼 있다든지, 그 다음에 세금이나 여러 가지 편익을 갖다가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좋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은 우리가 직접 생산에 필요한 자원들이 풍부하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또는 뭐냐면은 우리 부품업체들이 그 클러스터가 잘 형성되어 있다든지, 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요, 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선진화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로케이셔널 어드밴티지에 들어가죠. 지금까지 이제 보통의 경우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이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선진국의 앞선 기술들이 있는 것. 예를 들면 이제 실리콘밸리에 한국이 이제 기업들이 투자하는 경우죠. 그럼 그건 뭐냐?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러한 앞선 기술력과 정보력을 갖다가 우리가 흡수함으로써 이제 시대의 흐름을 갖다가 잘 타는 거죠. 그러면 파리 같은 곳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럼 뭡니까? 파리의 패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서가는 그러한 이제 트렌드를 우리가 먼저, 습득해가지고 준비해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로케이션 어드밴티지.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스페시픽 또는 ownership advantage. 뭔가 우리가 많은 비용, 처음 가는 곳, 문화가 다르고, 경제적인 것이 다르고, 법률적인 것이 다르고, 그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기업에 나갈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상쇄하고도 기존에 로컬에 있는, 지역에 있는 기업을 이길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internalization이라는 거죠. internalization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그 로컬에서 뭔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데 드는 그러한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자회사를 만든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러한 방법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요건이, 세 개의 요건이 우리가 다 갖추어졌을 때 더닝은 해외 직접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요소들, 이러한 필요 충분 조건들이 다 갖추어지지 못했을 때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럼 우리가 옵셔널하게 수출이라든지 라이센싱이라든지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러한 방법들로 해가지고 다시 어떤 선택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해외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요 다음 시간에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분량은 이제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